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은 회사채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의 종목은 SK 에코플랜트입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SK 에코플랜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SK 건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예. SK 건설이다. 예, 사명이 변경이 된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데 기업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화분을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책상에도 예. 저런 비슷한 식물을 키우는데 네, 예. 공기를 정화시키고 네, 마음을 네. 안정시키고 예, 약간 예. 친환경의 느낌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 사진에 숨어 있는 이 회사의 어쨌든 특징을 나타내는 숨어 있는 그 암시가 들어 있어요. 아, 저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회사 이름하고도 물론 상당히 매칭이 되는 속성이 있죠. 에코에다가 플랜트니까 네. 그거는 이따가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숨은 답은 이후에 네, 공개를 이후에 해주신다고 뒤에 하고 저 역사는 좀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렇죠. 사실. 예. 1962년 뭐 되게 역사가 이제 오래된 회사고 SK 그룹 계열의 건설사이고요. 근데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건설사 중에서는 해외 플랜트 수주가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그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고요. SK 하면 SK 뷰 그런 브랜드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주택을 많이 하는 건설사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낮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해외 플랜트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좀 회사고요. 주요 주주는 이제 SK 홀딩스 지주사에서 이제 대주주로 있고 180회차 그런데 이제 트렌치가 이제 3개예요. 만기가 1년짜리, 1년 반짜리, 2년짜리 3개의 트렌치로 나눠서 발행을 하고 발행 조건은 좀 좋습니다. 지금 보면 민평 수익률 대비해서 플러스 1.5%를 더 준다고 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금리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네네네. 만약에 이제 수요치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게 발행하는 이게 결정되는 수익률이 결정되는 건 발행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대로 똑같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1년 기준으로 6.68% 정도보다 거의 2년은 뭐 7% 가까운. 2년은 거의 10% 가까운 정도 네. 수익률이 나오니까 금리는 되게 좀 후하게 주시고 또 특징이 이자를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게 일반적인데 매월 지급하는 그런 그 구조로 발행을 이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월 이표채 네, 이렇게라고도 네, 네. 얘기를 월 하는 거죠. 이표채, 네. 예. 그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예, 위해서 약간은 뭐 어차피 받는 돈은 예. 똑같긴 한데 매월 월급 받는 기분상, 기분으로 따박따박 그렇죠, 월에 따박따박. 이자가 꽂힌다는 느낌.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사실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채권 시장 측면에서 특징이 좀 리테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그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원래요? 예, 원래. 예. 그리고 요번에도 월 그 이표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좀 겨냥을 해서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능력 순위는 이제 9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 중에 어쨌든 10등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고 일반 주택이나 토목 이제 일반 그런 거 외에도 환경이나 에너지 사업 쪽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도 아예 건설에서 에코플랜트로 이제 화명 자체도 2019년인가 이렇게 변경을 했고 건설 사업이 이제 한 60% 이상이고 신사업이 한 나머지 한 40% 정도 좀 안 되는 정도고 일반 건설 부문에서도 비중이 높은 게 계열사 이제 플랜트 공사 비중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열사 중에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 정유사 그런 그 계열사들이 이제 그 공장 투자, 설비 투자할 때 그 공장을 지어주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안정적으로 이제 계열사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캡티브 회사라고 네, 얘기를 그거를 하는 거죠. 뭐 캡티브라고 보통은 그런 용어를 쓰죠. 그 캡티브. 계열사의 물량 수주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 살아갈 쉽게 수 있는, 얘기했는데 그렇죠. 캡티브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군 주택에서는 퍼스트 티어는 아니니까 이제 퍼스트 티어 주택 대비해서는 건축 사업 비중이 낮긴 한데 설비 수주나 계열사 매출 비중이 좀 뭐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SK 이제 건설 옛 사명이 어쨌든 종합 건설 회사인데 의외로
주택 그리고 이 건축 사업부 매출은 크지 않다. 네네. 쪼그라든 건지 몰라도. 그 부문별 매출 비중 이제 표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뭐 기존 사업부가 쭈그러들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 흐름 자체로 보면 기존 건설 사업은 뭐 비슷하게 유지는 되고 있고요. 평타를 그냥 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평타 정도는 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이제 외형이 좀 매출이라든가 외형이 커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21년, 22년에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두 개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환경하고 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환경이 한 10%, 이제 에너지가 한 17% 정도로 이제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고 요게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될 걸로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외형 성장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M&A 쪽 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예, 노력을 예. 기울여 왔잖아요. 예.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사업부를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직원 뽑고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근데 뭐 요즘 세상에 바쁜데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냐? 그냥 네. 아예 사서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합쳐 그냥. 합쳐죠. 특히나 이제 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시간 싸움이고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M&A 방식으로 많이 취해왔고요. 주로 사업 다각화 투자한 내역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특징적인 거는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리사이클이라는 매립이나 이제 그런 관련이고 SK그룹에서 블룸 에너지, 연료 전지 관련 투자 뭐 그런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그 두산 피얼셀 네, 한번 수소 다른 적 연료전지. 연료전지 예, 했었잖아요. 예. 이 같은 회사입니다. 아, 이게 예, 이 블룸 예, 에너지 예. 인수 이것도 예. 미국에다가 예, 이쪽에다가 그런 관련 연료전지 회사를 새로 설립을 한 거죠. 합작으로 해가지고 국내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국내는 주로 환경 위주, 해외는 연료전지.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관련해서 그 해상 풍력 발전. 네. 삼강 M&T라고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수한 이후에 이름은 바뀌었는데 풍력 타워 관련된 그 설비를 만드는 회사도 인수를 하고 합산을 해서 보면 20년부터 거의 한 3년 정도 남짓되는 시간 내에 뭐 거의 3조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세를 관련된 다각화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빨리 했죠.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건설은 뭐 평균 수준을 유지해서 끌고 왔다 하는데 네. 어쨌든 환경, 뭐 에너지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약간 ESG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네. 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분이 어떻게 지금 구조가 좀 나눠져 있는지. 신평사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갖고 온 건데 네. 요 분홍색은 이제 소각 관련된 사업, 녹색은 뭐 매립, 청색인가요? 요 부분은 뭐 수처리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소각이나 수처리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뭐 매립 관련된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 사업은 탄소 중립이나 탈탄소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탄소 배출의 양을 줄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매립이라든가 소각은 네. 기존에 해왔던 건데 부가적으로 이게 하게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에너지나 뭐 신재생이 더 의미는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정말 환경 천사이기 때문에 ESG를 뭐 표방을 해서 막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차피 SK 계열은 SK 그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나 화학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화석 연료 기반의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친환경 관련 또 사업도 같이 좀 해줘야지 내가 어쨌든 배출도 많이 하지만 그거를 네. 감축하는 것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네. 좋은 하나의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SK 그룹 차원에서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지를 잘 그렇죠.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런 부분으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어쨌든 ESG 기업 이런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네. 엄청나게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차입금은 늘어나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룹도 뭐 빵빵하죠. 사업도 뭐 안정적이고 뭐 새로 신규 사업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뭐 약간 시대 부흥적인 네.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단점이 이 회사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네. 신용등급은 네. 등급은 A-지만 A-, 요 예. 등급은 요 SK 그룹의 어쨌든 지원 가능성이 반영이 된 등급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그런 있다. 이제 예, 시너지 예.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별로 돈은 잘 못 벌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업다가가 투자를 하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네. 차입금도 뭐 아주 빠르게 늘어났고 그래서 특징적인 게요. 총 차입금이 19년부터 쭉 꾸준히 늘어났죠. 근데 예. 오히려 매출은 줄고 있어요. 예, 예, 그죠? 예. 차입금에 비례해서 자산도 늘고 있는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 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수익성하고 이제 재무적인 측면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건설 회사이니까 네. 예, 건설 경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친환경 ESG 이쪽에서 사실 실적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차입금 그렇죠.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투자 초기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네. 과실을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또 이 자체가 정말로 효자가 될지 아니면은 네. 돈 먹는 하마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결과를 보려면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일단 확인할 때까지는 네, 네, 네. 지금은 엄청난 투자의 기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예. 또 하나 최근 이제 태형건설 이슈에도 그렇죠. 터졌다시피 그렇죠. 이게 건설 회사이다 보니까 PF 부담에서는 좀 자유롭나 예, 예. 꼭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건 예.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면에서 건설사나 관련된 그런 기업 투자할 때는 PF 관련 익스포저가 매우 중요하고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제가 방금 재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PF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는 PF 익스포저는 크지가 않아요. 그거 좀 리스크는 제한적이네요. 리스크를 좀 부분에서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F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을 많이 했었던 데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6월 말 기준인데요. PF 관련된 총 익스포저가 한 4,200억 정도. 9월 달에까지는 더 늘었다고 했는데 한 7, 8천억 수준까지 좀 늘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자기 자본 규모가 한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뭐 3조에 한 20% 남짓, 뭐 1, 20% 남짓이면은 태형건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3, 400%가 넘었어요. 네. 그거에 비하면 400% 예. 밑으로 안 떨어져가지고 항상 문제가.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건설에 대해서 PF 때문에 최근 걱정을 많이 하는데 PF 관련해서는 이 회사는 그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발 채무에 대한 부담은 좀 네. 제한적인데 네. 어쨌든 차입금 부담은 전체적으로 세금 봤을 때 좀 부담은 좀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최대 주주는 SK잖아요. 네, 주 SK. 지금 이제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서 예, 예. 확인할 게 예, 예.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게 SK 계열사다 하면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또 이렇게 채권 부위만이 드리는 네. 근데 이게 또 정말 엣지.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엣지를 근데 살리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 회사의 지배 구조가 좀 약간 이 SK 그룹의 이 역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요 지배 구조에는 이제 지금 SK 그룹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시죠? 근데 이제 최창원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SK 지스커버리라는 지주사의 회장으로 계시는데 최창원 회장님의 부친인 최종건 씨가 설립을 하셨고요. 회사를 자기 동생인 최종현 회장님한테 이게 물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최종현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최태호 회장이신 거죠. 예. 최초 창립자의 아들이고 사촌지간간에 이렇게 지금 공동 경영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쪽 그 최태호 회장 쪽이 이제 주력이긴 하고 근데 이제 에코플랜트가 과거에 이제 요 최창원 회장님 요쪽 밑에 이제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지분을 대부분 여기서 다 대주주였어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주 SK에서 이 지분을 이제 더 이쪽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건설이 주 SK 밑으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새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SK 쪽으로 완전히 속하게 된 약간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쪽 최창원 회장님 계열, 디스커버리 이 지주사 계열에서도 이게 이제 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주사로 나중에 이제 디스커버리가 지주사 체제로 갔는데 지주사 법에 의하면은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닌데 지분을 들고 있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는 디스커버리가 들고 있던 SK 에코플랜트 지분을 PEF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주인은 뭐 SK 디스커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절대적인 지분율 자체가 SK가 더 높기는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나중에 뭐 상황이 좀 뭐 바뀌거나 그렇게 바뀌면은 뭐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는데 뭐 물론 아주 먼 얘기라 네. 우리가 뭐 2년짜리 채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약간은 뭐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이런 배경은 좀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예. 의외로 이런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네. 좀 알아야지 네, 예, 예, 뭔가 예. 또 이해도 잘 되실 것 같고 네. 향후 좀 바뀌었을 때 네, 네, 사업구조 네. 이런 그렇죠. 것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직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신용평가 등급은 A-고 A-. SK의 네. 그 빵빵한 네. 후광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고요. 자, 그럼 SK 에코플랜트 회사채 저희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수합 분석으로 강점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열 공사 물량하고 신사업 진출에 기반한 이제 사업 안정성이고요. 그룹의 이제 지원 가능성 그게 이제 최대의 강점이고 이제 약점은 이제 수익성이 저조하고 투자 부담이 지금 큰데 그거에 따른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좀 크고 그게 재무적인 지표상으로도 좀 이렇게 지표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게 약점이고 기회는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환경이나 이제 연료 사업 등 신사업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쨌든 자리를 잡으면은 계열사하고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니까 뭐 이게 잘 자리 잡히면 이제 건설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다른 그야말로 친환경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잖아요. 네. 이 부동산 경기가 좀 풀리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메인 사업에서의 어쨌든 수익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어쨌든 그런 위협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훨씬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이요? 예, 예. 혹시 그 웃자랐다는 그런 표현을 아시나요? 우리말 웃자라다. 웃잘하다. 마축보다 너무 더 커버렸다는 거예요. 식물 넣으면 화분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네. 이게 이제 삐져나와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한참 그 사춘기 때 청소년들 막 빨리 클 때 막 지나치게 많이 자라다라는 의미예요. 지나치게 빨리 자라다라는 예, 그런 예, 의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 사업 다각화를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자금을 여러 가지 이제 펀딩을 계열사의 기반으로 한 펀딩을 빨리 해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현실화 안 되니까 그 네, 결실을 네, 맺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막 이제 웃자라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화분을 좀 키워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주든가 이제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회사는. 저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힘이 없이 축 처져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화분이 너무 작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웃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네. 넘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현재는 모습이군요. 넘치고 있는. 가지를 치던지 네. 화분을 좀 늘려줘서 네네네.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키우던지 그치. 잘 예. 이제 그런 게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네. 그 사진으로 네. 또 갖고 오셨는데 예. 제가 끝까지 맞추지는 못했네요. 네. 예, 근데 의미는 이제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알았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K 에코플랜트는 이번에 잘 되면 최대한 2,600억 원까지 규모로 네, 회사채 네. 발행을 예정하고 네. 다음 주 수요일 24일 수요 예측을 거쳐서 2월 1일 정도 네.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금리 매력은 6%대 후반에서 한 7%까지 네, 네. 얘기가 되고 월 이표채라는 거 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저희도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뭐 지배구조 그리고 회사채 매력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 의미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 김상만 상무님의 콘텐츠는 앞으로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방송할 때만큼은 네, 전혀 예, 느끼지 못할 만큼 아, 예, 예. 예, 좀 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SK 에코플랜트 계속 저희 채권부에서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